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건강 증진 심혈관 안정 혈당 조절 소화 개선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흔히 건강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이 과일은 소화계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노인분들을 입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사과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그 아삭하고 달콤하며 향긋한 사과 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사과는 건강과 건강한 삶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고 믿으며 심지어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솔직하게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제가 곧이어 말씀드릴 음식들과 사과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매일 아침 보약과 독약을 섞어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용히 자신의 몸을 독성 물질로 채우고 있던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죠. 그중 한 분이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여사님은 과일은 소화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다는 생각으로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듣기에는 완벽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여사님의 몸속에서 조용히 터지는 시한폭탄이 될 줄은요. 불과 2개월 만에 여사님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셨고 몸은 늘 피곤했으며 배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으며 잠은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혈압은 불규칙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사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액여과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매일 아침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사과와 우유의 잘못된 조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현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과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50세 이후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과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몸에 화를 부르지 않으려면 절대 사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3가지 음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드셨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 7가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과를 특히 50세 이후의 분들에게 천연 영약으로 만들어줄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5가지 조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은퇴할 나이시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몸을 올바르게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과 한 알이라도 제대로 사용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가뿐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질병 걱정 없이 수십 년의 삶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본질 건강의 수호자. 사과를 먹을 때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과일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정확히 어떤 점이 좋을까요? 중년 및 노년층에게 정말로 적합한 사과는 어떤 종류일까요? 그리고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사과를 먹는다고 믿는 걸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나중에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전 세계적으로 질병 예방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가 한때 인류의 일상 식단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천연 약구로 여겨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과는 명절 제사상에 오르거나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점심 도시락에 넣어 다니는 친숙하고 구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품이 변형되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바뀌고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50세 이후 급증하는 현대에도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할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사과를 먹고 자신의 몸에 맞는 종류의 사과를 선택했을 때만 말이죠. 몸에 맞는 사과를 선택하는 방법. 현재 한국 시장에는 주로 빨간 사과, 녹색 사과, 아오리, 그리고 노란 사과 세 종류가 흔합니다. 이 각각의 사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면 건강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 사과 보통 새콤하고 단맛이 덜합니다. 천연 유기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따라서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굶는 고통 없이 가볍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시다면 녹색 사과가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녹색 사과는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고기나 튀김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빨간 사과, 항산화 물질의 슈퍼스타입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졸중 및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 특히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나 심장병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매일 빨간 사과를 선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빨간 사과의 퀘르세틴은 빠른 노화와 만성질환의 조용한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란 사과 단맛이 부드럽고 더 무르며 먹기 편합니다. 치아가 약하시거나 식욕이 없거나 또는 소화계가 민감하신 분들에게 노란 사과는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보통 산이 적어 위장에 자극을 덜 줍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또는 병에서 회복 중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취향 때문에 색깔만 보고 사과를 고르기보다는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두가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혈압 환자는 당뇨 환자와 다릅니다. 치매 위험이 있는 분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과 우선순위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사과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화 과정을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거나 또는 배설을 더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섭취 시 저지르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 그렇다면 황금식품으로 여겨지던 사과가 어째서 신장을 약화시키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며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과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멈추십시오. 실수 1점. 아침에 사과를 우유와 함께 먹는 것 좋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된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마다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과는 소화를 돕고 우유는 뼈에 칼슘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합이 몸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여러 종류의 가벼운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두 식품이 위장에서 만나면 사과의 산이 우유의 단백질에 작용하여 순두부, 찌꺼기 같은 응고물을 만들어 소화를 어렵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소화계는 이 혼합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침 식사 후 쉽게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며 피곤함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며 심지어 가벼운 복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소화 불량은
소화 후 혈액에 남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인 신장에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좋은 사과와 우유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2번의 작은 식사로 나누어 드세요. 예를 들어 잠에서 깨자마자 사과를 드시고 약 1시간 후에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계가 각 식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소화 불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2점. 맵고 튀긴 음식 직후에 사과를 먹는 것 위장을 전투에 밀어넣는 행위.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름지거나 매운 식사 후에 사과로 입가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과가 열을 식혀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운 조합입니다. 김치찜, 파전, 떡볶이와 같은 맵고 튀긴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만약 그 직후에 사과, 특히 껍질째 먹는다면 사과 속의 불용성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이는 5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 복부 백만 트림 속 슬림, 심지어 위산 역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소화불량 상태가 자주 발생하면 간과 신장이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장이 약해지지만 진행이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이 붓거나 야간요, 지속적인 피로감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조언, 맵거나 튀긴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1, 2시간 정도 위를 쉬게 한 후에 사과를 드십시오. 실수 3점. 저녁 8시 이후에 사과를 먹는 것 수면 방해, 야간요, 신장 피로 유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 특히 늦은 저녁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과는 달고 아삭하며 먹기 편해서 간식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년 및 노년층에게는 큰 실수입니다. 저녁 8시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단계에 들어갑니다. 간, 신장, 위장과 같은 내부 장기들은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생하기 위해 활동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수분 섬유질 당분이 많은 사과를 드시면 이 장기들은 추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결과는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고 잠을 설치며 충분히 잤음에도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뇨, 전 단계의 위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사과의 천연 당분이 밤사이 혈당을 약간 상승시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휴식이 필요한 신장은 사과에서 나온 여분의 수분과 영양소를 걸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습관은 신장을 약화시키고 혈액 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사과는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십시오. 이 시간대는 사과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고 소화계를 더 잘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올바른 방법, 올바른 시간에 먹고 무해해 보이는 함정들을 피할 줄 알 때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사과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사과는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과의 놀라운 7가지 효능. 그렇다면 정확히 사과는 건강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인체에 대한 사과의 강력한 효능 7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효능 1점. 대장암 위험 감소.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에게 흔한 질병. 걱정스러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분들이 채소는 적게 먹지만 고기, 구이, 가공식품은 많이 드십니다. 이로 인해 특히 50세 이후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과일인 사과에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펙틴입니다. 이것은 장내 유익균의 모기가 되는 특별한 종류의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해지면 변이 규칙적으로 배출되고 몸속 독소도 매일 청소됩니다. 유럽에서 7년 동안 7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1개의 사과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4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채소를 적게 드시나요? 그렇다면 사과는 여러분의 장을 위한 천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효능 2점. 기억력 보호,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특히 60세 이후 필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뭘 사려 했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혹은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방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은요? 그런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력 감퇴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 치료약이 없는 병이자 수많은 가정을 비극에 빠뜨리는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특히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퀘르세틴은 뇌세포의 염증과 퇴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막아 나이가 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 이 과육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울까봐 사과 껍질을 깎아버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비싼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효능 3점. 혈압 감소, 심혈관 보호, 신장 부담 감소. 60세 이후 3명 중 최소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압은 심부전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과에는 혈압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드시면 칼륨은 고혈압의 주원인인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보조제 없이도 수축기 혈압이 5.7mmHg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과는 혈관을 좁히고 심장과 신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불안정할 때 매우 쉽게 손상되는 기관인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효능 4점. 피부 보습, 미백 및 탄력 증진,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함. 50세를 넘어서면 피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많아지며 기미도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돈을 쏟아붓기보다 사과 한 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A와 피부활에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처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영양센터의 작은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3개의 사과를 먹는 여성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피부가 25% 더 밝고 주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남성도 특히 나이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목이나 이마 부위의 피부가 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능 5점. 체중 감량 및 변비 완화 지원,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효과적. 45세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먹지 않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 과정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 변비도 초대하지 않은 동반자로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은 사과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페킨은 천연변 연화제처럼 작용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3일 동안 사과를 주로 먹고 물과 소화하기 쉬운 일부 음식을 병행하는 사과 디톡스 프로그램은 굶는 고통 없이 안전하게 1.5kg에서 2kg까지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능 6점. 혈당 조절 당뇨, 전 단계 환자 지원. 당뇨병은 중년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유령입니다. 일단 걸리면 혈당 조절은 매일의 전쟁이 됩니다. 다행인 소식은 사과는 혈당 지수 GI가 낮아 먹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 은당 흡수 과정을 늦춰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사과를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길 권합니다. 축을 내지 마세요. 소중한 섬유질 대부분을 잃게 되니까요. 효능 7점. 면역력 증진, 계절성, 감기 및 염증 예방.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초가을이나 초봄의 노인분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프거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재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은 천연 비타민C와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주의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보조제를 먹는 대신 매일 아침 꿀과 함께 찐 사과를 먹어 병을 예방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은 부작용 없이 순하고 효과적인 천연 항생제처럼 작용합니다. 보셨죠? 하루에 사과 하나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몸에 이까지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이며 50세 이후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천연 비타민제입니다. 평범한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만드는 5가지 조합. 보시다시피 사과 한 알만으로도 건강에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심혈관을 돕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피부를 맑고 매끄럽게 유지하고 소화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과만 따로 먹는 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힘은 적절한 음식과 결합하는 방법을 알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그때 사과의 효과는 2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사과의 완벽한 동반자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하면 평범한 사과를 특히 50세를 넘으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천연 약으로 변신시켜줄 5가지 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당근, 혈액 정화, 눈 건강, 피부 미용. 사과와 당근은 식품 세계에서 황금 짝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이 풍부하여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하여 소화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 당근은 눈, 피부 그리고 면역 체계에 필수적인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과학자들은 베타카로틴이 눈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60세 이후 흔한 질병인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결합하면 깨끗하고 균형 잡힌 소화 환경 덕분에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사과와 당근을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사과 당근 주스는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장을 청소하고 눈과 피부의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과 당근 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피부가 더 밝고 건조함이 덜하며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 삶은 달걀, 칼슘 보충, 골다공증 예방. 달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달걀 하나에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그리고 특히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 영양 효과가 훨씬 증가합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사과는 달걀 속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한편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을 보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5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조합인데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골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달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만 드시고 기름 섭취를 늘리지 않기 위해 튀긴 것보다는 삶은 달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사과 한 알과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가볍지만 영양이 충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음식 견과류. 뇌 건강 증진 건망증 위험 감소. 사과는 심혈관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 및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사과를 호두,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신경세포막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결합하면 신체의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뇌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 한 알과 작은 한 줌의 견과류 약 20-30g를 드셔보세요. 이것은 체중 증가 걱정이 없으면서 에너지도 공급하고 기억력에도 좋은 식사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더 좋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음식 꿀 면역력 증진 위장 진정. 미국인들에게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함께 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가열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꿀 속에 천연효소 및 미네랄과 결합하면 이들은 소화계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한 약을 형성합니다. 꿀을 넣은 찐 사과는 가벼운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변비를 돕고 위장을 진정시키며 피로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꿀을 넣은 찐 사과를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감기와 마른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자주 피로를 느끼는 노인분들에게는 꿀을 탄 따뜻한 물과 찐 사과 몇 조각이 몸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고구마, 소화 지원 복구 팽만감 감소. 고구마는 원래 섬유질 비타민 A 및 소화에 좋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먹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고구마에 소화하기 어려운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에서 발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결합하면 이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 운동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우며 동시에 장내 발효 과정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덕분에 고구마는 더 이상 불편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지 않고 더 영양 있고 안전한 음식이 됩니다. 이것은 위장이 예민하거나 변비 또는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한 알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중 감량을 도우며 동시에 소화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히 과일 그 이상입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사과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눈을 맑게 하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사과의 완벽한 동반자로서 익숙한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변신시켜 줍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올바른 조합으로 사과를 드신다면 여러분은 비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친숙한 사과 한 알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평안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과를 주위에서 먹어야 할 세 그룹. 저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다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사과를 씻어 드시고 싶어 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사과가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래 그룹에 속하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는커녕 조용히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사과를 포함한 많은 과일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륨이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도한 칼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손발 저림을 유발하거나 또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의사로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받으셨다면 정기적으로 사과를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혹은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며칠에 한 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 녹색 사과는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만 유기산이 풍부하여 식후에 속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사과를 먹은 직후 불편함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맛이 부드럽고 신맛이 덜한 잘 익은 노란 사과나 빨간 사과를 선택하십시오. 그래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사과를 살짝 찌거나 익혀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점. 고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마지막 경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교차 반응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즉 풀이나 나무의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생사과를 먹을 때도 가벼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은 보통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삼킬 때 메스꺼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사과 작은 조각 하나를 먹어보는 겁니다. 15분 후, 20분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익히거나 찐 사과를 시도해 보세요. 이처럼 사과는 귀한 과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사과를 드실 수 있더라도 사과를 먹는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해치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최적의 섭취 방법. 껍질째 통째로 먹기. 그렇다면 통째로 먹기 즉 내기 또는 말리기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째 사과를 드시면 우리 몸은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섬유질 퀘르세틴 그리고 여러 항산화 물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과 면역 체계에 매우 좋은 펙틴 성분은 껍질에 가장 가까운 과육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즙으로 내면 대부분의 섬유질이 버려집니다. 게다가 직접 만들던 가게에서 사던 사과 주스는 보통 통과일을 먹는 것보다 당 함량이 더 높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주스는 살균 및 보존 과정에서 대부분의 천연 효소와 유익한 미생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럼 말린 사과는 어떨까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말린 사과의 당 농도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매일 말린 사과 몇 조각만 먹어도 신선한 사과 한 알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당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가능하다면 신선한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한 입씩 씹어 드세요. 그것은 건강한 식습관일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정신에 걸맞게 느린 삶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과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일 사과 한 알 덕분에
건강을 바꾼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세 최영희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야간여가 자꾸 잠들기 어려우며 혈압이 불규칙한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최영희 여사님은 저녁을 꽤 늦게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며 채소는 적게 드시고 신선한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1점 매일 아침 빨간 사과 1개를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2점 저녁 식사에는 고기를 줄이고 데친 채소를 더하며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3개월 후 최영희 여사님은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혈압 수치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밤에 소변도 이전처럼 3번이 아닌 1번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수치가 개선되어 보조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과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먹는다면 사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들 때 그 결과는 매우 클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종 조언 및 다짐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공유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종합적인 조언을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해해 보이지만 사용할 때 이해가 필요한 식품인 사과에도 적용됩니다. 사과는 신장, 심혈관, 기억력 그리고 면역 체계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시간에 드실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당뇨, 장약화, 위산역류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 중 누군가도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잘못 먹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질병을 피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아래 댓글 창에 작은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사과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유와 사과를 함께 먹지 않겠습니다. 처럼요. 제가 알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부터 나는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한다 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선택한다고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세월을 더 가뿐하고 주체적이며 즐겁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병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끼니, 매 순간을 자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간 내어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익숙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신장, 심장 그리고 기억력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식품들에 대해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단지 공중보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